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또 오후 시간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하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요즘 보니까 뭐 냉탕 갔다가 열탕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왔다 갔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냉탕과 열탕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가가 그래요 지금. 특히 이제 원화가 유독 또 강세를 보였다. 달러 강세가 아니라 요즘 또 원화가 이제 자꾸 이제 환율이 떨어지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잠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뭐 댓글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달 4일날 1419원 20전에서 11일에는 1318원 40전이 됐어요. 불과 5 거래일 만에 이제 100원이 넘게 떨어졌어요. 100원이 넘게 떨어졌고, 주간 단위 환율 낙폭은 보니까 7.1%, 2008년 10월 마지막 주 이후로 이제 14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마이너스 9%니까. 1997년은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로 이제 세 번째로 찾아온 그 환율 1,400원 시대인데 이 1,400원 시대가 이대로 이제 일단락 되는 것 같고 뭐 경제가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이제 복귀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약간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외환 당국도 안심하긴 이르다 하면서도 이제 환율이 이제 1,400원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한숨 돌리는 그런 눈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한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당연히 강달러 압력이 완화됐다. 강달러 압력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데 10월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7%예요. 시장 예상을 좀 밑도르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또 나오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합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로 이제 정책 변화 기대감도 이제 작용을 했고, 거기서 원화 강세는 그 주요국 통화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수준이라는데, 미국 달러와 그 통화 중에서 미국 달러 가치 하락폭보다도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 특성상 원화 가치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원달러 환율을 추가로 끌어내린 몇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요인. 뭐냐? 첫 번째,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을 지나서 1,400원 맞아 순식간에 돌파했던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보니까 원화 가치는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을 통틀어서 가장 크게 떨어지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은에 따르니까 8월 말 대비 10월하고 11일 대비 10월 11일 그 원화 가치가 6.8% 정도 이제 하락을 합니다. 같은 기간 또 대규모 감세안으로 금융 문제가 불거진 그때 영국 파운드화죠. 그 마이너스 5.6%, 그 전쟁 중인 러시아 루브라 마이너스 5.7%인데 하여튼 다른 통화보다도 절하폭이 크게 나타났어요. 생각외로. 그동안 이제 적정 수준을 벗어날 그 정도로 과도하게 그런 나타났던 쏠림 현상을 급하게 되갚는 중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 증권학계에서도 그래요.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이제 환율이 오를 때 1,300에서 1,400원으로 환율이 오를 때 이 가파게 오르면서 매물대가 형성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가치가 이제 방향 전환을 모색하니까 원화가 또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뚝뚝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구간에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매물대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이창용 총재의 그 발언, 이 발언 때문에 약간 좀 원화 고점 인식이 확산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원달러 환율 수준 자체가 고점에 이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그 국제 그 결제은행 통계에 보면은 원화의 9월 실질 그 실효 환율이 97.19로 201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밑돌았다고 하네요. 그 실질 실효 환율은
교역 상대국과의 그 물가 변동이랑 그런 교역량을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국 통화의 그 대외 구매력 그리고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대외 구매력하고 가격 경쟁력. 기준 연도가 2010년도에 그 기준점을 100으로 보니까 원화가 10년 만에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다 고점 인식이 고점 인식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환율이 1420에서 1430원 수준이었던 지난달 12일 금통위에서 환율이 고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했고, 당시 총재가 환율이 지금 수준일 때 해외 위험자산에 계속 투자해서 환율이 더 올라서 이익을 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환율이 1, 2년 시기에 정상화됐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면은 상투를 잡을 가능성도 크다 경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총재 발언대로 9월 국제 수지를 살펴보니까 내국인의 그 해외 증권 투자는 5억 달러 감소했는데 20년 3월 이후 30개월 만에 첫 감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해외 투자가 처음 꺾이면서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중 동조와 탈동조와 동시 영향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미국만큼 그 원화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또 중국이야. 중국. 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수출이 이제 회복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거야. 특히 이제 중국 당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단축했어요. 단축하기로 하면서 봉쇄 조치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가 점차 커진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그 한은의 그 북경 사무소가 전국 정부가 당분간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정책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외국인의 증시 순매수도 중국발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죠. 외국인 애들이 이제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30거래일 동안에 6조 3천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이 외국인 수급으로 원화 강세가 두드러졌다는데 이는 시진핑이 이제 연임 이후에 중국에서 이탈하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모 교수가 그래요. 과거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에 투자했던 월가가 시진핑 상기 이후에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나온 그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중 간의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그 대중경기 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나 중국 경기 관련 이슈는 원화하고 위안하고 동조화 요인이라면서 그 미중 관계 악화 또 시진핑 집권 3기 이거에 대한 우려로 그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 채권하고 주식 매도 흐름이 이제 강화됐던 점을 고려하니까 외국인 자금 이동은 그 위안화하고 원화의 그 디커플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분석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보니까 당국은 그동안 그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내부 요인이 아닌 글로벌 강달러 요인인 만큼 외환위기 등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다만 물리밑에서는 수급 측면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분주했던 것 같아요. 강달러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더라도 펀더멘털 대비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약세를 보이는 것은 막겠다는 조치이고 외환 당국에서도 환율을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 1,400원을 전후로 해서 외환당국은 여러 수급 조치를 내놓았는데 먼저 한은은 9월 23일 14년 만에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연금하고요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프를 체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그 환 해지 없이 달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율이 오르니까 이를 막기에 나선 거예요. 국민연금하고 외환수업 등으로 인해서 외환 보유액이 다소 감소했지만은 그 외환시장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 조선사의 그 선물한 매도를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조선사에 대한 조선사죠. 그 수출입은행 신용 한도를 확대해 가지고 이제 선물안을 이제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연말까지 80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조치. 그 정부는 또 지난 11일 국민연금을 포함해 가지고 국내 연기금 투자가의 환해지 비율을 확대해서 해외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향을 또 요청을 합니다. 연일 수급 대책을 쏟아낸
그런 효과도 작용하지 않았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보면서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유독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한번 여러분 참 참고해 보시고 모르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하여튼 당분간은 좀 환율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